북에서 온 손님, 나는 빨갱이였다.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4살의 나이에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 군인에게 붙잡히고 낯선 땅에서 평생을 빨갱이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 대한민국 건설업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을 일구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빨갱이라는 멸시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나는 빨갱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14살 소년의 운명이 바뀌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석호는 함경북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14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남진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군에 휩쓸려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군이 패퇴하자 낙오한 석호는 한국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던 석호에게 한국군들은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안전한 후방부대로 이송되어 부대 내 자비를 하며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휴전이 확정된 후에도 갈 곳이 없던 석호를 한국군이 배려해 2년을 더 부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총 4년간의 부대 생활을 통해 석호는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한국군 부대원들과 형제 같은 정을 나누며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나온 빨갱이의 시작. 드디어 사회로 나온 석호에게는 한국군 부대원들이 모아준 돈이 있었지만 한 달 정도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재분소에서 포대를 나르던 어느 날 누군가 석호를 불렀습니다. 어이 빨갱이. 어린 시절 북에서 살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한국군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빨갱이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석호가 아무리 표준어를 쓰려 해도 북쪽 말씨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표준어를 제대로 쓰게 된 것은 45살이 넘어서였으니 누가 들어도 북쪽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석호를 빨갱이라고 부른 사람은 동네 wal패의 일원이었고 패거리가 많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석호를 빨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산당이 아니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자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석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에서 배운 싸움 기술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의 새로운 시작. 자주 오던 손님 중 울산에서 건축업을 하던 사장이 석호의 성실함을 보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임금의 2배를 줄 테니 같이 일해보자. 2배라고 해도 건축업 종사자들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지만 석호는 이곳에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의 생활은 몸은 고되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이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니 저녁 시간도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석호를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새 그는 진짜 빨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석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홍아. 홍이요? 빨갱이는 어감이 안 좋으니 빨강이라는 뜻인 홍이 좋지 않겠냐? 그 형님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석호를 홍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때부터 석호는 홍이 되었습니다. 8년간의 수련 그리고 독립. 건축일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팀은 전쟁으로 망가진 도시 복구를 위해 울산 주변은
물론 멀리 호남 지역까지 공사를 다녔습니다. 돈 쓸 시간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석호는 토목업의 전문가가 되었고 돈도 꽤 모았습니다.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너만큼 숙련된 기술자를 보내주는 게 아쉽지만 너는 잘해주었어. 내 밑에서 8년이나 일한 사람은 너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두 2년 정도면 독립해서 나갔는데 석호만이 8년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너는 기초부터 나에게 착실히 배워서 어딜 가든 잘할 거야. 서울로 간다고? 그럼 내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가서 만나봐. 잘 도와줄 거야. 사장은 석호를 편안하게 보내주었고 퇴직금으로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고지식했던 석호는 대가 없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결국 사장님의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호야. 나지막하고 애정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석호를 부른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다. 나는 한국 전쟁에서 내 아들을 잃었어. 내가 내 밑에서 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들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바르고 꿋꿋하게 자란 내가 나는 한없이 자랑스럽다. 나는 사실 너의 독립을 원치 않아. 언젠가 내가 은퇴하게 될 때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너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놔주는 게 맞기 때문에 너의 독립을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거나 주저앉고 싶을 땐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땐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 테니. 석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사업 시작. 서울에 올라온 석호는 사장이 소개해준 건축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그 친구가 사람을 소개하는 건 처음 봤네.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더군. 일단 그 친구를 믿고 일을 맡기고 싶은데 괜찮겠나? 아직 사무실도 없고 일할 팀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공정대로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말하게. 자네 직원을 구할 때까지 내가 사람을 붙여주지. 감사합니다. 참, 일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 나는 자네에게 단가를 후려치거나 뒷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정확하게 설계하고 비용을 받고 자네는 내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나와 계속 쭉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이번 일이 끝이 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폭발 사고. 석호는 건축의 기본과 상도를 지키며 설계사와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생겼습니다. 전쟁 중에 땅속에 매몰되어 있던 폭약이 몇 년 만에 터진 것입니다. 주변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모두 무너졌는데 주변이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석호가 지은 건물은 실금만 조금 보일 뿐 아주 멀쩡했습니다. 석호와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은 사람들을 구호하는데 힘쓰고 피가 귀하던 병원에도 찾아가 수혈을 하며 자신과 직원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폭발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째서 석호의 회사에서 지은 건물은 멀쩡했는지 말이죠. 정밀 진단 결과 사람이 몇십 년은 거주해도 될 만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집을 튼튼하고 정직하게 잘 짓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석호의 회사는 그때부터는 수주하러 다니지 않아도 일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간첩 누명. 사업이 잘 되니 경쟁업체의 시기도 많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 나라가 간첩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 석호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던 석호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고 있던 석호의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석호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했고, 고맙게도 울산에서 함께 일했던 사장님과 동료들이 그가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더 큰 행운은 석호가 재판을 받을 때 뜻밖의 증인이 나서 주었는데, 정보부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그가 소년 시절 한국군에서 함께 생활했던 형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부 직원의 증언은 그 어떤 증언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형님은 석호의 만남부터 한국 부대를 떠나던 날의 마지막까지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 주어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던 1년 동안 회사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도 석호와 회사의 이미지가 좋게 소문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회사는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공 이후의 공허함. 이제 석호는 우리나라 건설사 시공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어느새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두었지만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여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석호는 북한군에 휘말렸던 시절부터 1년 중 기분이 안 좋은 날은 6일 정도 되었는데 그날들은 명절과 가족들의 생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첫 해부터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기념일이 되면 가슴 깊이 차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아이들도 잘 자라며 가족 모두 무탈하고 걱정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는 슬픔과 공허함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봉사의 시작 이산가족 모임. 이런 슬픔을 잊고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석호는 자신처럼 북녘에서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탓인지 첫 번째 행사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들어 준비한 500석으로도 앉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석호도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흘렀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머지 삶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석호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후 전 재산을 털어 장학회를 설립하고 고아원도 설립했습니다. 석호도 언젠가 국가에서 진행했던 이산가족 행사에 몇 번이나 신청했지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북녘에 있는 그의 가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고백. 장학회, 고아원, 이산가족 모임이 10주년이 되는 통합행사에서 석호는 연설했습니다. 무대에 선 석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석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빨갱이였습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14살 때부터 평생을 빨갱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엔 그 의미도 몰랐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빨갱이였습니다. 물보다 진한 빨간 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한 빨갱이였고 빨간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한 빨갱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빨갱이였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빨갱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빨갱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회장에는 박수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14살의 가족과 헤어져 평생을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남자가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마침내 봉사의 삶을 선택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석호는 빨갱이라는 말이 주는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진정한 빨갱이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석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시련과 편견이 있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